네, 반갑습니다. 상한가 배기 군단장 상비군 TV입니다. 상비군 TV는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특징주 등 여러 가지 이슈를 함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. 상비군 TV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는데, 자, 이번 주 시장 어떠셨나요? 정말 힘들었었죠? 한번 보고 갈까요? 자, 이번 주 시장 진짜 월요일부터 3일 연속 하락을 쭉쭉쭉 기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계좌를 훅훅 후벼 파다가, 자, 목요일인 오늘에서야 반등다운 반등이 조금 나와준 모습입니다. 오늘이 이제 선물옵션 만기라 해가지고 이 네 가지 상품이 모두 만기가 돌아오는 그런 날이었는데, 다행히 그런 선물옵션 만기에 대한 변동성을 월화수 3일 동안 이미 한 차례 맞고 나서인지 모르겠지만, 그래도 오늘 상방으로 잡아주는 모습이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. 다시 한번 900포인트를 올라섰고, 그리고 121선도 위에 올라선 상태에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더 상승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좀 안정적인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, 이 박스권을 좀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여지는 하루였습니다. 네, 코스피는 더 나았죠.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1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하면서 마감을 딱 해 주었는데요. 네, 아직 120선까지도 거래가 꽤 있기 때문에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조금 더 위에 있다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코스닥도 빨리 61선까지 올라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오늘 시장 되게 다행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하루였었고, 지난주에 제가 이 뷰노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기업이 있었죠. 나노 CMS라고 하는 기업인데요. 이거 기업 제가 봤었을 때 지난주에 상장을 하게 되면 좀 지켜봐야겠다 싶었었는데,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가지고 와봤습니다. 그러면 자, 이 기업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첫 번째로 나노 CMS에 대한 공모가와 사업 영역, 마지막 기술적 분석까지 동영상 흐름 체크까지 하면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. 자, 일본 갖고 올게요. 자, 첫 번째로 공모가입니다. 공모가는 지금 이 회사가 공모가 2만원 잡혀있다고 되어 있어요. 자, 따로 기사를 띄우지 않을게요. 띄우지 않겠고, 공모가 2만원 잡혀 있었고, 공모가 밴드가 14,500원에서 18,500원. 이게 이제 공모가 밴드였었는데, 이 밴드 중에 18,500원이 최상단이잖아요. 상단을 초과해서 2만원까지 결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2만원 결정이 되었었고, 기관 수요 예측 결과 경쟁률 1295대 1 기록했고, 일반 공모 청약에서는 경쟁률 1243대 1 기록했습니다. 요즘에는 뭐 1000 넘어가는 것도 이제 뭐 비일비재하죠.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높은 수치다라고 보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, 그냥 공모가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좀 상단에 써놨구나, 적게 보진 않았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공모였던 것 같고요. 사실 뭐 이게 뭐 그렇게 크게 흥행을 했다 안 했다라고 왈가왈부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그냥 적당하게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수치로 볼 수 있겠고, 자,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,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, 그래서 그걸 알아봐야겠죠. 그러면 한번 볼 건데, 자, 나노 CMS 이 사명부터 일단 나노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죠? 나노 뭐뭐뭐잖아요. 나노, 여러분들 뭐 나노 기술 아시나요? 옛날부터 뭐 세계를 구할 뭐 9대의 기술을 해가지고 옛날부터 뭐 나노공학, 나노기술 나왔었는데, 그 나노에 관련된 나노 소재입니다. 나노 소재 관련 기업이고요. 나노가 사실 단위잖아요. 어떤 그 10의 마이너스 9승인가요? 어떤 그 아주 작은 단위, 크기를 말하는 단위로 쓰이고 있는데, 그런 그 세밀한 아주 정말 작은 마이크로보다 작은 그 기술을 이제 가지고서 어떤 소재를 만들거나 새로운 복합물을 만들거나 말하겠죠. 그래서 이 기업도 나노 소재 관련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뭐 설립 일자를 알아보니까 2003년에 설립됐다 하더라고요. 설립되어서 사실 연혁이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. 네, 그래서 생성된 지, 그러니까 설립되고 난 지 20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벤처 기업이다라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이 업체가 갖고 있는 기술력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뛰어난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한번 보도록 할까요? 홈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홈페이지에 딱 들어와서 이제 컴퍼니 나오고, 뭐 여기 나오죠. 소개부터 보시면은, 자,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전자재료용 무기 소재, 뭐 유기 형광체, 위조랑 보조를 방지하는 데 쓰이는구나 라고 이렇게 딱 알 수 있죠. 뭐 뒤에 보니까 지표가 나와 있어요.
했어요. 지폐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위조 지폐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료, 형광 안료가 있잖아요. 형광 안료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프로덕트 가서 만드는 걸 볼까요?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UV 형광체, 그리고 근적외선 흡수제, 마지막으로 적외선 반응 물질까지 해가지고 총 세 가지 만들고 있는데, 이건 보안 물질 관련된 쪽이고요. 그래서 뭐 UV 형광체를 보게 되면 뭐 형광체 말 그대로 이렇게 딱 띄었을 때 UV 파장에서만 반응을 하게 되는 이런 형광 안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. 뭐 자세한 거는 뭐 파장대별로 해가지고 뭐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색깔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, 이것들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딱 띄었을 때 가품인지 진품인지도 판단할 수 있게끔 딱 띄었을 때 볼 수 있는 거죠.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어떤 특수한 조건에서는 이런 위조 방지 문구가 뜰 수 있게끔 해서 가품을 막아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형광 안료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. 근적외선 흡수제, 이거는 뭐 은행권이나 유가증권, 여권, 신분증 이런 데 쓰인다고 합니다.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흡수되는 이미지까지 보여주고 있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보안 관련된 쪽에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봤을 때에도 최상위 보안, 그러니까 이것도 다 어쨌든 적외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 그런 형광 안료를 말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나노물질 쪽 가게 되면은 저기는 뭐 은나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끔, 은코팅 또 유명하잖아요. 나노 코팅을 해가지고 태양열 발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가 뭐 태양광, 태양열, 뭐 어떤 그런 친환경 쪽으로 엮일 수 있겠다라는 것도 사실 없지 않은 하나의 모멘텀일 수 있겠죠. 그래서 뭐 크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력이 있고 충분히 이 관련된 쪽에서 이 국내 점유율도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, 그리고 해외 쪽으로 쓰고 있어요. 해외 사업, 해외 지폐에서도 쓸 수 있다 볼 수 있거든요. 자, 보게 되면 아까 다시 한번 가볼까요? 해외 쪽도 있었는데 여기 있던 것 같습니다. 네, 한국 은행권은 물론 외국 화폐, 그러니까 외화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이 보안 안료다. 그러니까 이 보안 성능이 꽤 우수한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국제 보안 인수회 시장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회사가 그렇게 막 말로만 나노 거리는 기업은 아니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뭐 이나노 하는 데는 아니다. 아무튼 꽤 좋은 업체임엔 틀림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. 마지막으로 자, 그러면 분봉상 흐름을 보도록 할까요? 자, 이게 제일 중요하죠. 분봉상 흐름. 이게 지금 근데 말했던 거와 다르게 상장하고 나서는 좀 많이 밀렸어요. 공모가가 2만원에 불구하고 이제 공모가가 다 보이죠. 내일도 하락을 하게 되면 공모가까지 올 것 같아요. 진짜 이 반등이, 오늘 반등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하락을 했어요. 정말 보면은 이 공모가라고 하는 게 다는 아니지만 경쟁력이라든지 뭐 의무 보유 확약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고 뭐 떠나가지고 그냥 뭐 기관들이 팔거나 던지면 그냥 빠지는 게 이런 것 같아요. 사실 뭐 그런 게 바이오 쪽에서 더 드러나겠지만은 이 업체도, 소재 업체도 그렇게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일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. 앞으로 내일도 이제 5일선이 아직 나오려면 다음 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아직 5일선이 보이지 않죠. 그래서 내일 더 빠질 수도 있어요. 거래량이 계속 들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하락에서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, 3분봉을 보게 되면 사실 3분봉에서 제가 보는 이 120선, 사실 오늘도 여기서 딱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봤다고 한다면 좀 더 좋았을 수 있겠지만 아직 이 각도 자체가 만만하지가 않아요. 근데 이제 좀 만만해졌죠.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가파르던 각도가 오늘은 조금 만만해지면서 하락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바닥을 통통통 다지고 있습니다.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위로 툭 쳐줄지 아니면 아래로 다시 한번 또 밀지, 그건 저도 모르죠. 아무튼 밀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공모가가 2만원이고 2만원대까지 빠지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10%가 더 필요한 부분이니까 10% 하락을 더 맞으면서 기다릴 거냐, 아니면 여기서 내일 지수가 반등을 한 번 더 해주면서 이 바닥 120선을 지지 삼아서 올라와 줄 것이냐 볼 수 있는 부분인데, 저는 그동안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여기서는 조금 더 한 차례 하락이 더 나을 것 같아요. 하락이 나와준 다음에 그 다음 5회선을 한번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돌려내면서 올라와 주는 패턴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이거는 근데 제 예상일 뿐이니까 정답은 없겠죠. 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뭐 선을 그을 수 있다면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뭐 계속 매물들을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. 21,800원 저가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선을 그어 두고서 이 박스 안에서만 매매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뭐 좋은 매매가 될 수 있겠죠. 정답은 없으니까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나노 CMS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
좋을 것 같고요. 자, 일봉상 흐름 썩 좋은 편 아니다. 하지만 내일 반등이 나와준다면 이 꼬리와 일봉 저가, 종가를 좀 조심하자라고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. 자, 최근에 정말 이번 주 있었죠. 이번 주에 시작되었던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 청약. 이게 정말 이번 주 히트였는데요.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균등 배정으로 인해서 한 주씩은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두 주씩 받은 것도 있다고 보여지는데, 아니면 다른 하나금투라든지 삼성 쪽은 너무 많이 신청해가지고 랜덤으로 추첨으로 해서 한두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고요. 아무튼 다음 주였죠. 18일 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. 드디어 상장을 해요.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, 제가 이 18일에 상장하게 되면 그날 아니면 또 다음날 19일날 제가 한번 이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음 주까지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, 요즘 날씨 참 좋아졌습니다. 좋아진 만큼 멀리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기운 회복하시고 봄 기운 완연한 이때 잘 즐기시면서 계절 관리도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